현실을 말해줄게. 두 번째 현실이야. 사실 첫째 키울 때 힘들잖아. 첫째 키울 때 힘든데 그래도 나는 좀 여유가 있었어. 왜 여유가 있었냐면 그래도 우리 하솔이가 잠을 잘 잤어.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잤거든. 6시에 재우면 그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을 자줬어. 그러면 내가 아침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긴 했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그래도 얘가 12시간 자니까 6시 이후에 나도 4시간 있고 좀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밤에 친구들 약속도 나가고 이러다가 이제 나도 푹 잘 수 있지. 그치? 하솔이가 거의 한 10개월부터는 통잠을 잤거든. 그러니까 하솔이가 10개월부터 하선이가 하솔이 20개월 때 태어났으니까 20개월까지 그래도 난 10달은 잠을 잔 거야 잘. 근데 둘째가 태어났어. 둘째가 태어났는데 일상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어, 일단 신생아는 잘 안 자. 신생아가 태어나면 내가 다시 그 3시간 간격, 4시간 간격의 모유 수유를 24시간을 돌아야 돼. 근데 나는 당연히 하솔이가 6시부터 6시까지 자줄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는 100%의 확률로 퇴행이 와. 이게 첫째의 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20개월 차이라 사실 하솔이가 문장을 말하기도 전에 둘째가 태어난 거야, 지금. 엄마, 아빠, 뭐, 밥, 우유, 뭐, 배빵 이 정도 말할 때 둘째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하솔이 얼마나 애기야. 그런데 얘가 그나마 잠을 12시간씩 자줬는데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갑자기 얘가 새벽 2시쯤에 깨서 울기 시작했어.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 눈도 안 뜨고 눈을 감고 애가 울어. 눈을 감고 악을 쓰면서 우는데 이게 30분으로 울지 1시간으로 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 그냥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애가 발로 차면서 안아도 안 되고 뭐 달랠 수가 없어. 동영상을 틀어줘도 안 되고 일단 눈을 안 뜨니까 눈을 꽉 감고 오열을 해 오열을. 2시부터 매일 밤 2시부터 애가 계속 우는데 음 지옥이지. 지옥이었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하선이는 계속해서 그 3시간 텀, 4시간 텀으로 계속 수유를 하고 재우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그 와중에 사이에 껴서 하솔이가 2시부터 울기 시작하면 이제 하선이도 같이 우는 거야. 그래서 하솔이 키울 때 나의 취침 시간은 새벽 4시였어. 나는 보통 새벽 4시쯤이면 새벽 4시에 마지막으로 하선이 수유를 하고 잠이 들 때면 아 이제 등 좀 붙이고 한 3시간 자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4시쯤에 늘 하선이랑 그 엄청 작은 2인용 소파에 둘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선이 여기 앉고 이렇게 잠이 들었고 그리고 하솔이 일어나서 아침 먹여야 되니까 7시엔 일어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싶겠어? 나는 그래서 둘째를 키우면서 아침에 오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 그러니까 막 사실 그렇잖아. 막 내가 그냥 우리 뭐 힘든 일 얘기하면 사실 고3 때랑 나 고3 때랑 대학교 4학년 때 빼고는 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근데 나는 아직도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러면 내 기준에 꾸는 악몽은 그 대학교 4학년 때 꿈을 그렇게 꿔. 그 임용 공부할 때. 임용 공부할 때 꿈을 그렇게 꾸는데 내가 임용 공부할 때도 진짜 공부하기 싫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싫었겠지. 근데 내가 늘 그 대학교 4학년 2010년도 한 8월쯤으로 돌아가 있어. 진짜 공부 더럽게 하기 싫을 때. 그래서 막 애들이 뭐 연희야 뭐 스터디 하자 하는데 막 내가 또 스터디 가기 싫어가지고 뭐 이런 꿈을 되게 꾼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도 내가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 간 적 한 번도 없고 맨날 10시쯤 일어났지만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잖아. 내가 하기 싫으면 조금 늦장 부릴 수도 있고 안 일어나도 되고 뭐 그간에 있었던 일들이 다 그랬잖아. 내가 좀 하기 싫어도 대충 할 수 있고 아유 좀 천천히 일어나자. 시간 좀 피우자. 이렇게 됐는데 둘째 낳고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이 딱 오는데 그 눈을 새벽 4시에 잠이 들었잖아. 근데 눈을 딱 뜨면 해가 밝아. 밖이 밝고 하솔이가 이미 일어나서 나한테 와 있어.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이렇게 하솔이한테 이렇게 활짝 웃어줘야 되잖아. 하솔이 일어났어? 이러는데 속으로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이미 그러니까 일상은 무너졌어. 나는 잠을 계속 못 자는 상태야. 나는 잠을 못 잔 상태고 사실 먹는 것도 계속 못 먹어. 그러니까 모유수유 해야 되니까 두유만 계속 먹고 오빠랑 나랑 거의 1년을 그 우리 집 부엌이 되게 조그마한데 싱크대 옆에 이만한 데서 밥그릇 그 국그릇 하나에 밥이랑 국이랑 말아놓고 오빠가 먼저 서서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서서 이렇게 밥을 먹고 오는 이 짓을 1년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이 힘든 걸 하솔이한테 내색할 수 없잖아. 왜냐면 하솔이는 아직도 그래봐요 20개월, 21개월, 22개월 뭐
일어났어?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애한테 내가 어떻게 나의 슬픔을 전가를 하겠어. 그러니까 뭐 활짝 웃으면서 하솔이 아침 차려줘. 하솔이 아침에 그때는 계란 하나, 우유 한 컵, 뭐 이 정도 먹었어. 빵 하나 이렇게. 그걸 챙겨주고 이제 8시가 되면 오빠랑 하솔이랑 같이 출근을 했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출근길에 하솔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줬거든. 그럼 나는 오빠가 하솔이 데리고 문 딱 닫히는 순간부터 울었어. 그러니까 문 딱 닫히는 순간부터 눈물이 났어. 그 아침부터 참았던 눈물이 문 딱 닫히자마자 나 이렇게 쭈르륵 나.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선이 데리고 이제 젖 먹이고 낮잠 재우고 하는 거야. 근데 하선이가 되게 앵기는 애야. 근데 내가 보니까 보통 둘째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나의 사랑을 빼앗아야 되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엄청 앵겨. 나한테 한시도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음, 내가 하선이를 하루에 몇 시간을 이렇게 그 있잖아 아기띠로 이렇게 해서 안고 있잖아. 몇 시간을 안고 있나 내가 그 스크린 타임으로 재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하선이를 안 안고 있을 때는 얘를 내려놓고 하선이를 안고 있을 때는 이걸 들고 스크린 타임을 쟀더니 내가 하루에 얘를 9시간을 안고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등이 이렇게 말려. 등이 이렇게 말리고 막 나중에는 던지고 싶어. 진짜로 진심으로 던지고 싶어. 근데 얘를 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냐면 얘를 내려놓으면 어마어마하게 울어.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울어. 그래서 그 애들 울음소리 계속 들으면 이렇게 귀 멍멍한 거 혹시 알아? 귀가 이렇게 멍멍하고 정신이 약간 나가.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때 생각하면 하루에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이렇게 등을 대고 제대로 2시간 이상 잠을 못 자는 상황이야. 그리고 밥도 그냥 서서 먹어. 두유로 보통 때우거나. 그리고 하선이는 내가 안고 있지 않는 순간은 무조건 울었던 것 같아. 그리고 최대로 제일 많이 안고 있으면 하루에 9시간에 나한테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어, 우울감이 정말 너무 심해.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심해. 이게 산후 우울증이 뭐 90% 있다고 하잖아. 근데 이게 첫째 키울 때는 사실 몰라. 왜냐면 재밌어. 늘 말하지만 첫째 키우는 건 재밌어. 왜냐면 나에게도 하나의 도전이고 과제고 그리고 애가 크는 게 눈에 보이니까 또 신기하고 그리고 첫째는 다 기특해. 뭘 해도 기특해. 애가 기어도 기특하고 옹알이만 엄마만 해도 기특하고 밥을 잘 먹어도 기특하고 다 기특해. 근데 나는 이미 다 아는 걸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둘째는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 그냥 아, 얘 언제 크지? 얘 언제 키우지? 얘 빨리 커서 이유식 하면 좋겠다. 빨리 커서 얼음밥 먹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도 약간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울감이 장난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추천하고 싶은 건 둘째 엄마들은 둘째를 낳음과 동시에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돌이켜보면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우울했고 더 많이 정신과적 도움이 필요했어. 근데 이제 이걸 또 되게 사실 드러내기가 힘들지. 왜냐면 남들 다 잘 키우는 것 같잖아. 그냥 남들 보면 다 애들 키우면서 뭐 워킹맘도 있고. 근데 나 스스로도 내가 일하면서 애들 키우는 거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사실 나는 부부교사라 남편의 육아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 집안일의 기여도도 굉장히 높고 남편이 사실 되게 많이 도움을 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우울해. 엄청나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 우울함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선이가 한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예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 미웠어. 너무 미웠어. 왜냐면 나는 이미 하솔이랑 너무 유대감이 컸거든. 하솔이랑 유대감이 너무 컸는데 둘째를 계획을 하고 둘 때가 생긴 게 아니야. 갑자기 생겼어. 그래서 그리고 또 하선이 낳는 과정에서 좀 일이 좀 많아서 하솔이랑 되게 오래 떨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내 온 신경은 하솔이에게 되게 집중되어 있는데 얘가 계속 울어. 얘가 계속 나한테 매달려 있고 싶어해. 얘가 내가 첫째를 보는 시간에 계속 빼앗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사실. 그러니까 얘도 내가 낳은 애고 얘도 안쓰러운데 그때는 생각이 그랬어. 얘 없었으면 내가 하솔이 더 예뻐해줬을 텐데 하솔이 더 많이 사랑해줬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엄청 우울해. 엄청나게 우울해. 그래서 한 둘째 한 16개월, 17개월, 18개월 뭐 그때까지 예쁘다고 하나도 생각 안 했어. 지금이야 예뻐 죽지. 지금이야 물고 빨고 막. 근데 그때는 안 예쁜 게 맞는 것 같아. 예뻐할 정신이 없어 내가. 나의 생존이 너무 급해서 예뻐할 정신이 없고 내가 너무 우울하고 내 일상이 너무 무너지고 근데 이거를 최소 1년
그나마 1년 지나면 좀 나아지고 그 다음 나아지는 순간은 둘째가 기저귀를 떼는 순간이야. 하선이가 28개월 때 기저귀를 뗐거든. 그때부터 나는 약간 엄청 행복해졌어. 사실 엄청 행복해졌어.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우울감을 떨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미리 할게. 아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현실은 뭐냐면 지금 애 아프면 힘들잖아. 그치? 애 아프면 잠 못 자잖아. 보통 열 나면 한 3일은 나잖아. 그럼 3일간 거의 보초서잖아. 2시간에 한 번씩 깨가지고 해열제 먹이고 2시간에 한 번씩 깨서 애 열 확인하고 열 나면 열 깼으면 다시 2시간 뒤에 알람 맞춰놓고 자고 일어나서 또 확인하고 열 나면 해열제 먹이고 이 생활 하잖아. 근데 이게 둘째가 생기면 이게 못해도 2주야. 그러니까 첫째가 다 아팠어. 끝났어. 그러면 정말 놀랍게 그날부터 둘째가 아파. 근데 이게 진짜 최악이야. 왜냐면 이미 첫째가 아플 때 나는 나의 모든 체력과 정신력을 다 썼거든. 근데 이제 좀 잠 좀 자자 싶은 순간에 둘째가 시작을 해. 그래서 이게 난 너무 힘들었어. 감기를 한 번 걸리면 2주. 근데 중간에 감기가 종류가 바뀌잖아. 중이염이었다가 장염으로 바뀌어? 그러면 한 달이야. 그리고 우리 코로나였잖아. 우리 집은 진짜로 코로나 격리 한 달 했거든. 나부터 시작해서 나, 하선이, 하솔이, 오빠까지 해서 정말 최악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많아지니까 아픈 인간이 많아. 근데 나도 아파. 근데 애가 아프면 내가 아플 수 없어. 그래서 애들 다 아프고 나면 엄마가 병원 가서 수술 맞고 오거든. 이게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 나는 특별히 또 되게 몸이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아무리 건강한 엄마도 애 둘 이렇게 병치레 하고 나면 거의 기절하지. 근데 이거는 만 36개월까지는 이 패턴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 36개월까지는 첫째가 아팠어? 그러면 반드시 둘째가 아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아파.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뭐에 걸리면 한 달이야. 한 달이 그냥 지나가. 그래서 환절기 진짜 환절기 너무 싫었어. 저는 하선이 돌쯤인가 하선이 돌이었어. 하선이 돌 때 4월 말부터 하선이가 아팠거든. 근데 애들이 다 낫고 나니까 6월 초였어. 그래서 달이 2번이 바뀐 거야. 4, 5, 6월 내내 애들이 아픈 거야. 중간에 나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병치레가 되게 일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소아과도 없다며. 수도권은 더 심하다며. 그나마 전북은 그래도 막 그렇게 오픈런은 안 해도 그래도 보통 의사 얼굴 보려면 대기가 1시간이긴 한데 서울은 더 심하다며. 막 새벽부터 나가서 줄 서야 된다며.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야. 애가 아팠을 때 엄마 입장에서 되게 힘든데 받아주는 데가 없다 이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둘 키우면 진짜로 2배 이벤트야. 바이러스 2배 이벤트.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현실 파트에서 정리하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 일상은 무너집니다. 밥을 먹을 수 없고요. 잠을 잘 수 없고요. 당연해요. 이건 언제까지? 돌 때까지. 둘째 돌 될 때까지. 그리고 첫째는 100% 퇴행이 옵니다. 안 그러던 애가 손톱 물어뜯고 발 떨고 자다가 깨가지고 오열하고 울고 뭐 우리 첫째는 중간에 우울증 와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애가 우울증 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원도 한번 바꿨어. 애들 때리고 핥히고 과잉 행동하고 이거 옵니다. 두 번째, 엄마가 엄청 우울해져요. 엄청 우울해져요. 첫째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해져요. 첫째 때 우울함은 약간 나도 친구 만나고 싶다. 나도 나가 놀고 싶다. 나도 뭐 하고 싶다. 뭐 살 언제 빼지? 이런 우울함이라면 둘째 때 우울하면 그냥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아침에 오는 게 너무너무 무섭다. 얘는 왜 내가 얘를 낳았지? 얘 때문에 첫째를 예뻐할 시간이 너무 없다. 뭐 이런 생각. 얘 그냥 빨리 크면 좋겠다. 그냥 눈 감았다 뜨면 갑자기 15개월, 16개월 돼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우울함이 굉장히 커집니다. 두 번째. 나는 말했잖아. 남편 출근하면서부터 울고 남편 퇴근할 때 또 맞춰서 울었어. 남편 퇴근하면 남편 잡고 한 10분 정도 운 것 같아 그냥. 뭐 안 했는데도 그냥 우울해. 근데 나는 진짜 우울함이 너무 심해서 집안일 하나도 못했거든. 둘째 키울 때. 그래서 나는 둘째를 업을 줄을 몰라. 이게 애가 둘 있으면 업을 줄 알아야 된대. 그래서 둘째를 업고 집안일을 해야 집이 돌아간대. 그런 얘기 들었어. 근데 나는 업을 줄을 몰라. 왜? 하선이가 그냥 나한테 계속 하루 종일 매달려서 울었거든. 그래서 집안일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애를 많이 썼지. 그렇습니다. 우울함이 엄청 커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러스 2배 이벤트. 중이염도 2배, 편도염도 2배, 폐렴도 2배, 코로나도 2배, 독감도 2배,
다 2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가 한 번 아플 때 한 3일 아프다. 그러면 이제 둘째를 낳으면 그게 6일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너무 지쳐서 그 다음에 엄마도 아파요. 나는 하선이 100일 때 내가 수족구에 걸렸어. 근데 근데 소아과 의사가 그랬어. 수족구는 어른은 잘 안 걸리는데 걸리셨네요. 라고 그랬어. 하선이 100일 때 내가 수족구에 걸려서 그 손발 그 포진 잡히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우리 집은 세배 이벤트. 그래서 어쨌든 일상의 회복은 애가 돌 때까지는 꿈도 꾸지 마시라. 나의 우울감은 둘째가 기저귀 뗄 때까지는 지속이 된다. 둘째가 기저귀 떼고 나서는 난 확실히 좋아졌어. 왜냐면 기저귀 떼고 나니까 좀 사람 같아. 그쯤 되면 말도 하거든. 말도 통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애가 예뻐. 그러니까 그런 우울함이 좀 사라져. 그리고 어쨌든 바이러스 2배 이벤트는 36개월까지. 만 36개월이 괜히 36개월이 아니야. 만 36개월 지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 병실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또 올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다.